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처럼 한국인의 피와 혼이 담긴 진돗개가 미국의 작은 마을을 구했습니다. 진돗개가 코요테로 위협받던 미국의 한 마을을 구하고 전 세계를 감동시킨 놀라운 실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흔히 보던 그 진돗개가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모시고 싶어하는 영웅이 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요테의 위협으로 죽어가던 마을이 한국에서는 똥개 취급을 받던 진돗개로 인해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 궁금하시죠? 특히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진돗개의 놀라운 지능과 충성심, 그리고 이들의 활약이 어떻게 미국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는지 다양한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진돗개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응이응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유사연은 구독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수익금의 30%를 보육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있는 인생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센스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리조나 레이크우드 타운의 공원 관리원 마크 윌리엄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마을에서 겪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레이크우드는 원래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저녁에는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3년 전부터 코요테가 출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야생동물이 나타난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코요테들이 주택가까지 들어와서 반려동물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코요테를 봤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제 아들 토미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하던 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지켜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마을이 원래부터 이렇게 위험한 곳은 아니었어요. 20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레이크우드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들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그런 동네였죠. 주민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폈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코요테들의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그들은 먹이를 찾아 주택가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정도였는데 점차 대담해져서 마당에 있는 반려동물들을 노리기 시작했죠. 제 옆집에 사시는 로버트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고양이 미스티를 잃으셨습니다. 윌리엄스, 내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일어난 일이야. 미스티는 내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할아버지의 눈물 어린 표정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봤어요. LED 조명도 설치하고 철책도 세우고 포획도 시도해봤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코요테들은 더욱 대담해졌고 주민들은 점점 더 불안에 떨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마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제니퍼는 매일 아침 운동장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마크, 이제는 매일 아침 코요테 배설물을 치우는 게 일상이 됐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전에 이걸 다 치워야 하니 교장 선생님의 한숨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녁이면 모든 집의 창문과 문이 꼭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밖에서 놀 수 없었고 어르신들은 산책조차 못하게 됐죠. 한밤중에 들리는 코요테 울음소리에 모든 주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특히 저희 집 막내딸 소피아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빠, 코요테가 우리 집에 들어올 것 같아요. 라며 울던 딸의 모습을 보며 아빠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공포 속에서 자라나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아마 이런 상황을 상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평화롭던 마을이 하루아침에 야생동물의 위협으로 뒤바뀐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이 상황이 일시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마을 회의에서는 매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누군가는 총을 들자고 했고 또 누군가는 마을 전체를 철조망으로 둘러싸자고 했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마을을 원했을 뿐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한국인 아내 지영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진돗개를 도입하자는 거였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떻게 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영이가 보여준 진돗개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호랑이와도 맞서 싸웠다는 진돗개. 그 용맹함과 충성심이 우리 마을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돗개가 미국의 한 작은 마을을 어떻게 구했는지, 또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아내 지영이를 처음 만난 건 15년 전입니다. 당시 지영이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왔었죠. 운명처럼 우리는 같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2년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지영이가 고향 이야기를 할 때면 진도라는 섬에서 자란 진돗개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여보, 우리 집 진돗개는 정말 대단했어요. 한 번은 산에서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우리 강철이가 혼자서 맞서 싸워서 물리쳤다니까요. 처음엔 과장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의 진돗개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흥미롭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진돗개의 충성심이었습니다. 지영이 할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셨을 때 집 진돗개가 할아버지를 24시간 지키고 따라다녔다고 해요. 할아버지께서 길을 잃고 헤매실 때면 진돗개가 안전하게 집으로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돗개가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죠. 지영이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오랜 세월 한민족과 함께 해온 충직한 동반자였던 거죠. 코요테 문제로 마을이 시름에 빠져 있을 때 지영이가 진돗개를 떠올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보, 우리 마을에 진돗개를 데려오면 어떨까요? 진돗개는 영리하고 용감해서 코요테 정도는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응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작은 나라 한국개를 데려와서 세계 1위 미국의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존 아저씨의 말씀처럼 대부분의 주민들이 의구심을 품었죠. 하지만 더 이상의 대안이 없었기에 주민회의에서 진돗개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진도군과 연락을 취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미 캘리포니아와 캐나다에서 진돗개를 활용한 야생동물 퇴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마크,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집안의 수호신으로 여겨질 만큼 특별한 존재죠. 지영이의 말처럼 진돗개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욱 신기했습니다. 드디어 진도에서 8마리의 진돗개가 도착했습니다.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진돗개들이었지만 모두가 똑똑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인 민식이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버지, 이 녀석들이 정말 우리 마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제 아들 토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녀석들은 특별한 친구들이거든. 우리 마을의 새로운 영웅이 될 거야. 진돗개들은 각 가정에 배치되었고 특별한 훈련도 시작됐습니다. 놀라웠던 건 진돗개들이 금방 상황을 파악하고 적응했다는 거예요. 마치 타고난 수호자처럼 자신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진돗개들의 영리함은 정말 놀라웠어요. 코요테의 습성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민들도 점차 진돗개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이제는 우리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라고 생각해요. 메리 할머니의 말씀처럼 진돗개들은 점점 마을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제 아내 지영이는 매일 밤 진돗개들에게 한국말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용감한 친구들, 이제 이곳이 너희들의 새로운 집이야. 우리 마을을 잘 부탁해. 그 모습을 보며 문화는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을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진돗개들이 보여줄 진정한 활약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진돗개들이 우리 마을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그들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더운 여름밤이었어요. 창문을 열어두고 싶었지만 코요테 때문에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지내던 때였죠. 그날 밤 일은 제 이웃인 헨리 가족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식이가 뒷마당을 순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마리의 코요테가 나타난 거예요. 보통의 개였다면 겁을 먹고 도망갔을 텐데 민식이는 달랐습니다. 윌리엄스 씨,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민식이가 코요테들과 대치하는 동안 저희는 창문 너머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민식이의 눈빛에서는 전혀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헨리 부인의 말씀처럼 그날 밤 민식이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민식이는 코요테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코요테들은 처음에는 민식이를 얕잡아 보는 듯 했지만 곧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가장 큰 코요테가 먼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는 빠른 몸놀림으로 이를 피하고 오히려 반격을 가했죠. 나머지 코요테들도 하나둘씩 공격에 가담했지만 민식이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민식이의 움직임은 마치 무술고수 같았어요.
헨리 씨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결국 코요테들은 민식이의 기세에 눌려 도망가고 말았죠. 이 사건 이후로 우리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밤에 창문을 닫아두지 않아도 됐고 아이들도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뒤 마을 회의에서 일부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영상이라도 있나요?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누가 카메라부터 찾겠습니까? 제 아내 지영이도 화가 났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했어요. 진돗개는 원래 이렇게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견종이에요. 다행히도 마을의 원로이신 톰슨 할아버지께서 나서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결과 아닙니까? 코요테 출몰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잖아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실제로 진돗개들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진돗개들도 각자의 구역에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어요. 충성이는 초등학교 주변을 지켰고 용감이는 노인회관 근처를 담당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진돗개들의 협동심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대처하는 모습이 마치 전문 군인 같았어요. 우리 마을의 변화는 주변 지역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한국의 진돗개, 레이크우드의 수호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죠. 제 아들 토미는 학교에서 발표 수업을 할 때 진돗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친구들이 모두 우리 민식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이제는 제가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이가 됐어요. 아들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진돗개들은 단순히 마을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이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여보, 우리가 진돗개를 데려온 게 정말 잘한 일이에요. 지영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 진돗개들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해낼지 궁금해.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성공 소식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우리 옆 네바다주의 데저트 스프링스라는 마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이곳은 목축업이 주요 산업인 마을이었는데 최근 들어 코요테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윌리엄스 씨, 우리 마을에도 진돗개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지난달에만 양 10마리를 잃었어요. 데저트 스프링스의 목장 주인 스미스 씨가 찾아왔을 때 그분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진도군과 다시 연락을 취했고 이번에는 천하와 무적이라는 2마리의 진돗개를 데저트 스프링스로 보내게 되었죠. 특히 천하는 정말 특별한 녀석이었어요. 첫날부터 양들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더니 스스로 울타리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양치기 개처럼 자연스럽게 일을 하네요. 스미스 씨의 말씀처럼 천하는 타고난 목장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스미스 목장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마리가 넘는 코요테 무리가 양떼를 노리고 있었죠. 하지만 천하와 무적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2마리의 진돗개는 완벽한 팀워크로 코요테 무리를 물리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천하가 앞에서 코요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동안 무적이가 뒤에서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더군요. 스미스 씨의 아들 잭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천하가 새끼 양 1마리가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달려가 그 새끼 양을 입에 물고 안전하게 데려온 거예요. 마치 자기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물고 왔어요. 스미스 부인의 말씀에 모두가 감동했죠. 데저트 스프링스의 주민들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진돗개를 바라봤습니다. 외국에서 온 개가 과연 우리 양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죠. 하지만 천하와 무적이는 그들의 편견을 보기 좋게 깨뜨렸습니다. 특히 무적이는 놀라운 지능을 보여줬어요. 양떼가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 미리 앞을 가로막아 방향을 바꾸도록 유도했죠. 마치 오랜 경험이 있는 베테랑 목동 같아요. 목장의 관리인 마이크가 감탄했습니다. 진돗개들의 활약은 곧 다른 목장으로도 소문이 퍼졌어요. 주변 지역의 목장주들이 줄지어 스미스 씨의 목장을 방문했고 그들도 진돗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 지영이는 이런 상황을 보며 매우 자랑스러워했어요. 여보, 우리나라 진돗개가 이렇게 인정받는 걸 보니 너무 기쁘네요. 시골에서 키우던 개가 이제는 미국의 영웅이 됐잖아요. 데저트 스프링스의 성공은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용맹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줄 아는 영리한 동물이었던 거죠. 어느 날 스미스 씨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윌리엄스 씨,
이제는 밤에도 편히 잘 수 있게 됐어요. 진돗개들 덕분에 우리 목장이 다시 살아났죠.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시작한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진돗개들의 활약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용맹함 못지않게 특별했던 건 바로 그들의 영리함이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마을 진돗개들의 숨겨진 재능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집에서 키우는 김치는 정말 놀라운 녀석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영이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CCTV 좀 보세요. 믿기지가 않네요. 화면 속에는 김치가 앞발로 냉장고 문을 열고 소시지를 꺼내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저희가 냉장고 문을 어떻게 여는지 본 적도 없는데. 지영이의 말에 저도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더 신기했던 건 김치가 소시지를 꺼낸 후 냉장고 문을 다시 꼭 닫고 갔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김치는 소시지 도둑이라는 귀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집 보안 시스템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지영이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맞는 말이었죠. 데저트 스프링스의 감자도 특별한 재주를 보여줬어요. 목장의 울타리가 헐거워지면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임시로 막아두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거든요. 마치 목수처럼 일하네요. 스미스 씨가 감탄했던 게 기억납니다. 저희 동네의 또 다른 진돗개 충성이는 더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옆집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충성이가 맨 처음 발견하고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문을 계속 긁으면서 짖더니 제가 따라가 보니 할머니께서 쓰러져 계셨어요. 옆집 손녀분의 말씀이었죠. 우리 마을의 용감이는 아이들의 스쿨버스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아이들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고 오후에는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마치 시계를 보는 것처럼 정확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진돗개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민식이가 순찰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는 다른 진돗개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봤어요. 각자 다른 위치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던 진돗개들이 순식간에 모여들더군요. 정말 놀랍네요. 마치 특수부대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을 경찰관 존스가 감탄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실제로 진돗개들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받은 것처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데저트 스프링스의 천하는 또 다른 재주를 보여줬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이면 양떼를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해요. 스미스 씨의 말씀처럼 천하의 기상 예측 능력은 정말 대단했죠. 우리 마을의 다미는 아이들과 특별한 교감을 나눴어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들을 특별히 더 살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거든요. 다미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한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런 진돗개들의 특별한 재능은 우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단순히 코요테를 물리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은 우리 마을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어갔어요. 여보, 우리나라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지영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돗개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고 그들의 존재는 우리 마을을 더욱 특별한 곳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진돗개들의 활약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시도가 이제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을의 작은 시도가 어떻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됐는지, 또 우리나라의 진돗개가 어떻게 전 세계의 수호자로 거듭나게 됐는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레이크우드와 데저트 스프링스의 성공 소식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텍사스의 대규모 목장에서도 연락이 왔고 오리건주의 산간 마을에서도 진돗개 도입을 문의해왔어요. 윌리엄스 씨, 당신네 마을의 이야기가 정말 놀랍네요. 우리 지역에도 진돗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텍사스의 한 목장주가 직접 찾아왔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알프스 산맥 근처의 양치기들이 진돗개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는 늑대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진돗개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 진도군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혈통을 보존하면서도 세계 각지의 도움 요청에 응할 수 있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제 아내 지영이는 매일 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나라 진돗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걸 보니 너무 자랑스러워요. 시골에서 키우던 똥개가 이제는 세계의 영웅이 됐잖아요.
프랑스의 양치기들은 진돗개를 베르제의 수호자라고 부른다고 해요. 베르제는 프랑스어로 양치기라는 뜻인데 그만큼 진돗개가 그들의 삶에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뜻이겠죠. 이제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성심과 지혜를 겸비한 진정한 수호자로서 세계 곳곳에서 인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빠,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어요? 제 아들 토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을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된 거죠. 대한민국의 자랑 진돗개에 감동한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진돗개가 세계의 영웅이 되어가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시골에서 흔히 보던 진돗개가 이렇게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의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세계에서 더 큰 인정을 받게 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보물인 진돗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돗개의 활약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특별한 이야기들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 진돗개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함께 전 세계에 알립시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거주했던 여성 제니퍼는 수백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요. 해당 질병은 신체 부위에 타는 듯한 통증이 영원히 지속되며 가벼운 통증부터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통증까지 만성적으로 생기는 희귀병으로 제니퍼는 해당 질병 때문에 어릴 적부터 다리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수십 년간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한국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게 되고 혹시 모를 기대감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저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호기심이 한국 전통의학에 대한 경외감까지 번져갔다고 합니다. 제니퍼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제니퍼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대기업에서 운영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업무와 팀원들과의 소통에 신경을 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주변 동료들은 모르는 신체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불운의 교통사고 때문에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고 이후 병원에서는 가벼운 타박상이라며 간단한 치료를 권했고 저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가 지나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이상하게 매일 아침만 되면 제 다리에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통증은 매일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한 달쯤 지나니 아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시도 때도 없이 통증이 지속됐죠. 대부분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종종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 전해지기도 했었어요. 다리에 생긴 통증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는 모두 방문해 보았지만 의사들은 모두 하나같이 대답했어요.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어릴 적 교통사고 후유증인 것으로 파악은 되지만 다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인다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저에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었죠. 하지만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증상은 계속되었고 저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대형 병원에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워싱턴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의사는 수백 증후군이라는 병인데 희귀 난치병이라며 대체로 외상을 입은 뒤 명확한 이유 없이 발생한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생기는 아주 사소한 타박상으로도 발생할 정도로 원인은 다양하다며 아직까지 치료법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상태를 진단하고 가벼운 약 처방이 최선이라고 말했어요. 저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말이었지만 저의 상황은 다른 사람에 비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해당 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은 심할 경우에는 지팡이나 휠체어 없이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이며 가만히 있어도 멍이 들고 신체 부위에 바람만 스쳐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생기기도 한다며 저에게는 다소 참을 수 있는 통증 정도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한다면 병이 더 커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언제 통증이 없어질지도 모르고 평생 견디면서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너무나 절망적인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 최고라는 병원에서 다른 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어왔는데 고작 만성적인 다리 통증조차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그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저에게 일어난 일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까지 저는 만성적인 통증을 겪으며 15년간 살아왔어요. 일상생활은 무리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적응을 했지만 가끔 참을 수 없는 수준의 통증이 찾아올 때면 정말 이 상황에 좌절해버리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겐 뜻밖의 희망이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연히 한국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에 관한 내용이었죠. 아버지는 무언가를 느끼셨는지 저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며 하루빨리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재촉했지만 저는 이미 미국의 가장 큰 대학병원에서 주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아버지의 말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아버지의 재촉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한의학에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동양의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겐 알 수 없는 감정이 생겼어요. 영상에선 뾰족한 침을 사람 몸 구석구석에 꽂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아파하지 않았고 오히려 침을 꽂는 치료를 하고 나서는 하나같이 정말 건강하고 편안한 얼굴로 일어나는 모습이었죠. 환자들은 대부분 노인이었는데 다들 신체의 통증 때문에 침을 꽂는 의료시술을 받는 상황이었죠. 저는 호기심이 차올랐어요. 혹시 한국에 가서 내가 해당 치료를 받는다면 만성 통증이 치료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한국에 무조건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한국행 항공권부터 바로 끊어버렸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괜한 헛걸음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껏 평생 못 고쳤던 만성적인 통증을 과연 한의원을 간다고 치료가 될까? 저는 의심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한국으로 여행을 한번 간다는 가벼운 생각을 하고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곧바로 짐을 챙겨 한국으로 출발했죠. 여행을 간다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왠지 모를 기대감으로 한국으로 가는 내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던 날 저는 고작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곳에 온 것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설렘과 기대도 동시에 했어요. 하지만 한의원에 가서 내 병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 기회를 꼭 잡아보기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택시를 타고 기사님께 한의원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택시 기사님은 제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능숙하게 운전을 하며 목적지로 향했어요. 저는 두려움과 설렘을 감추기 위해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한의원까지 갔어요. 그렇게 한의원에 도착 후 기대했던 한의사분을 만나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한의사님은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보면서 제 손목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저는 다리의 통증 때문에 왔는데 다리 검사를 하지 않고 손목만 만지는 것이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한의사는 저에게 저의 맥박을 느껴서 신체를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죠. 신기하게도 몇 가지 질문과 손목을 만지는 것만으로 저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한 번에 저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한의사분과 몇 마디 대화를 더 나눈 뒤 바깥쪽에 있는 치료실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해당 공간에는 침대 여러 개와 정형외과에서 볼 법한 몇 가지 치료 장비가 있었죠. 한의사님의 지시에 따라 바지를 걷어 올리고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웠어요. 누워있는 상태로 몇 차례 제 몸에 맥을 짚으시더니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뾰족한 침 몇 개를 꺼내셨죠. 영상에서 보던 걸 실제로 하게 된 저는 조금 긴장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의사님은 제 다리에 3개의 침을 찔러 넣으시더니 조금 더 짧은 침 몇 개를 꺼내 들어서 제 목 주변과 손등, 그리고 배에 침을 놓으셨어요. 저는 다리가 아픈 상황인데 전혀 다른 곳에 침을 놓으셔서 굉장히 당황하며 혹시나 내가 잘못된 치료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더욱 긴장되었죠. 그러자 한의사님은 침을 맞을 때 힘을 주면 좋지 않다며 저에게 긴장을 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표정을 보시고는 제가 하는 걱정을 한 번에 알아채셨더라고요. 한의사님은 우리의 신체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가 아닌 다른 부위에 침을 놓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한결 나아진 상태로 한의사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모든 걱정을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긴장감과 싸우고 있던 제가 문득 깨달은 것은 이전엔 느끼지 못한 편안함이었어요. 고작 침 몇 개를 꽂았을 뿐인데 거짓말처럼 다리의 통증을 잡을 수 있었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제가 미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고 나서 느꼈던 통증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어떤 치료를 받아도 통증은 완화되지 않고 평생을 달고 살아왔었는데 단 한 번의 침술 치료 덕분에 저는 이렇게 몇 년간 치료를 받으면
병을 완전히 물리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경험을 했죠. 그렇게 침을 맞고 한 20분 정도 침대에 누워 있었더니 한 의사님이 저에게 혹시 한국에 얼마 동안 머무르는지 물어보셨어요. 지금은 가벼운 침술 치료밖에 해줄 수 없지만 몸 상태를 며칠 더 살펴보고 몇 가지 진료를 더 해보고 나면 한약도 처방해줄 수 있다고 하셨죠. 당장은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밖엔 없지만 한약을 먹으면서 장기적으로 치료한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침을 맞는 치료도 이 정도인데 한약이라는 건 얼마나 대단한 효과가 있을지 엄청난 기대감에 휩싸였어요. 한약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한 의사님에게 몇 가지를 질문했어요. 한 의사님은 제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제 통증을 완화하는 다양한 한약재와 효능을 설명해 주시고 이 약재들은 대부분 식물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먹는다고 약효가 있는 건 아니고 환자에 따라 약재의 종류, 조합, 사용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환자의 상태와 증상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며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매일 방문해달라고 하셨어요. 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저는 아픈 몸과 마음이 한국에 오기 이전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한국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한 의원에 방문해 침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어요. 놀랍게도 매일 아침이면 시작되었던 다리 통증은 이틀에 한 번꼴로 증상이 완화되었고 한국 여행 중 단 한 번도 제 다리에 큰 통증은 찾아오지 않고 조금 불편한 정도의 통증만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의원에서 처방받은 3달치의 한약을 가지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생활 얼마 후 저는 침을 주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병이 악화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한약을 매일 먹은 탓인지 다리의 상태는 괜찮았어요. 치료를 해주신 한의사님과는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치료를 위해 한국행 일정을 1년에 한 번씩 잡아놓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미국에서 예전과 같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회사 동료들과 수다를 떨다가 누군가 몸이 아프다는 말만 나오면 항상 한의원에 한번 가보라고 권유하며 회사에서는 한국 홍보대사로 소문까지 났답니다. 한의원 덕분에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어요. 요즘은 몇 달 뒤 한국으로 갈 때 한의사 선생님을 위한 선물을 고르는데 정신이 없답니다. 제 모든 걸 드려도 아까움이 없는 정말 감사한 은인이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방치료 덕분에 제니퍼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으며 한의원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제니퍼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